잼민이들. 동생이 잼민이인 사람. 여기는 없지. 저희 동생이 재미 할수 있어요. 이제 중1이야? 네. 네 동생은 너 교육과정 다르네. 그러니까. 걔는 이제 너한테 그러겠다. 왜 1등급 못 맞아와? 이렇게. 1등급 10%까지잖아. 2등급 아무나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렇지. 근데 그때 2등급이면 지금의 한 3, 4등급. 3, 4등급. 3, 4등급 합쳐서 2등급. 그러니까 3, 4등급을 좀 쪼갠 거야. 3, 4등급을 좀 4가 요 정도까지 있는. 그리고 요거랑 이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3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 등급제가 좀 바뀌죠. 니는 이제 재수할 때 좀 귀찮아진다. 근데 뭐 어차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귀찮아지는 게 있다. 어차피 추가되는 개념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 거에서 수능 범위 기준으로 추가되는 경험은 내용은 딱히 없어서 되긴 하는데 이 9등급 환산을 6등급, 5등급으로 환산하면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서 그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나마 달라지는 건 이건 있네요. 여러분이 이과를 선택한다면 미적을 해야 되는 게 필수인데 현재 여러분 재수하게 되면은 확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생기죠. 뭐 근데 할 수는 있다. 원래 교육과는 바뀌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집합이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이때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두 개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P이면 Q이다.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라는 명제가 된다 했어요. 이때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라지 P,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라지 Q가 될 때 얘가 참이라는 것은 P와 Q 간에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얘가 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얘네들한테 하나의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 P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분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Q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요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매번 드는 예시지만 우진이는 나의 학생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지나가는 어르신 보고 이 학생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관계가 명확해야 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P라는 애는 Q와의 관계가 충분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Q라는 애는 P와의 관계가 필요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충분조건, 즉 포함되냐, 필요조건 포함하냐를 말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P면 Q이고 Q이면 P, 그래서 P와 Q라는 진리집합이 같을 때 우리가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에서 조건과 조건의 각각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은 포함관계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 까지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건 이름이에요. 선생님, 학생, 부, 자, 부, 여 이런 관계처럼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지. 그치? 오케이? 관계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아닌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포함 관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내용 끝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포함 관계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말로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귀찮으니까 생략. 자, 문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풀면 좀 재미없겠죠? 적당히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341번.
요거 집합 간의 관계는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P이면 Q라는 애가 충분 조건이래. 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 이런 관계가 되는 걸 원한대요. P라는 애랑 Q라는 애가 있는데 기억. A가 B랑 같다라는 것과 A 교집합 C, B 교집합 C 이게 같다라는 거. 어떤 관계예요? A랑 B랑 같다는 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 자체 같은 거잖아. A 교 C랑 B 교 C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A랑 B랑 어떤 관계예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면 A 교집합 C는 뭐예요? B 교집합 C는 같죠? 둘이 관계없죠. 네. 그래서 잠깐!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A랑 B가 같으면 이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경우가 더 적으니까 포함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이 맞다. 또 부러지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비교해서 누구의 사례가 더 많은지를 따져주고 그걸 바탕으로 포함 관계를 봐주면 됩니다. 알았죠? A랑 B가 같으면 당연히 이건 성립하겠죠. 니은 A랑 B랑 같다고 했을 때 A 합 C가 B 합 C와 같겠죠. 그러니까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성립을 하는 내용일 거야. 그치? 근데 A랑 B랑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치? 어떤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어? 그쵸? A가 1이고 B가 2고 그쵸? C가 1, 2고 이렇게 하면 A 합 C도 1, 2 B 합 C도 1, 2 하지만 A와 B는 관계없다. 아, 얘는 지금 이 Q에 해당하는 건 얘도 되고 얘도 되네. 더 많네. 포함관계가 성립하겠다. 니은도 맞다. 디귿 A랑 B랑 같대요. A랑 B랑 같으면 지금 A차 C, B차 C에 대해서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A차 C랑 B차 C랑 같겠지. 근데 A랑 B랑 다르더라도 이게 성립할 수 있어요? 같은 사례하면 됩니다. A가 1이고 B가 2고 C가 1, 2면 A차 C도 공집합, B차 C도 공집합. 그래서 같아진다. 지금 이 Q의 경우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더 사례가 많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집합에 대한 부분, 절대값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 좀 잘 못해서 그 부분 특별히 더 많은 문제들을 봐주길 바랄게요. 이런 사례들을 꼭 적어서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346번. 하필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여기 나왔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둘 다 0이다 라는 거죠. Q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이건 A랑 B랑 같은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R이라는 애가 의미하는 게 뭐죠? A 또는 B가 그쵸. 좀 전에 말한 거죠. A는 0이거나 B는 0.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그래도 아직 좀 헷갈리나 봐. 그래서 원소를 써볼게요. P에 해당하는 원소는 0,0 A와 B를 A, B라고 할 때 0,0 밖에 없고요. 얘는 0,0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2,2도 있고요. 총총총총. 얘는 0,0도 있고요. 0,1도 있고요. 1,0도 있고요. 총총총총. 이렇게 PQR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억. P가 R에 포함돼요? 라고 물어본 거야. 얘가 여기에 포함돼? 네. 그럼 충분 조건이죠. 니은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럼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을 포함해요? 얘랑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네. 맞지? 왜냐면 여집합 지워버리면 방향 바뀐다 했잖아. 마치 뭐처럼? 드모르간 법칙처럼. 그치? 그것까지. 그래서 니은도 yes. 이건 기억과 니은은 사실상 같은 멘트라고까지 받아들여줘야 돼요. 여집합은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드모르간 법칙 써달라 했죠. Q 교집합 R이 P냐? 얘랑 교집합하면 얘 돼요? 예.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달라.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다음 354번. R차 P, P차 Q가 공집합이다. R차 P랑 P차 Q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뭔 말이야? 그치?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쵸?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무슨 말이에요? R이 P에 들어간다. P는 Q에 들어간다.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다 집합으로만 표현할게요. P가 R에 포함돼요? 땡. 2번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요? 땡. 3번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땡. 4번 P가 Q를 포함해요? 땡. 5번 R이 Q에 포함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집합 간의 관계로만 봐달라 했어요. 알았죠?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그 포함 관계에 대한 이름이라고 말했죠. 차집합해서 공집합이라는 건 포함 관계 되고요. 차집합해서 공집합이니까 포함 관계 되는 걸 한 번에 이었죠.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7번)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P, R, Q. 자, 그럼 P와 R은 교집합이 있지만 포함 관계가 없죠. 포함 관계가 있는 건 Q와 R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Q, R 이거밖에 없죠. 맞아요? 그나마 이제 Q랑 P를 관련 지으려면 둘이 서로 소니까 여집합에 포함된다. 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R과 P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포함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P라는 것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맞죠? 왜? 지금 요 관계에 대한 드모르간 법칙 왜 쓴 거죠? 그쵸? 맞아요? 반대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죠. 니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냐라고 했어요. 반대죠? P의 여집합이 포함하는 거죠. 디귿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포함하냐라고 했어요. 반대죠? 맞죠? 드모르간 쓰면은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릴 P가 R의 여집합을 여기에 포함되냐라 했는데 R과 P는 관계가 없다 했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364번) P라는 애가 3이고요. Q라는 애가 A제곱 마이너스 1과 B고요. R이라는 애가 A와 AB입니다. 자,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야? 3이 있다는 거죠.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래요.
누가 3이지? 고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A가 3이라 합시다. A가 3이라면 R은 3과 3B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8과 B가 되잖아. 근데 이 B가 그럼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맞아요? 여기 Q에도 3이 있어야 되니까 포함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니까 택도 없죠. 땡. 2번. 자, 그럼 누구를 3이라고 해볼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2 또는 A가 마이너스 2인데 A가 2면 Q라는 애는 3과 B, R이라는 애는 2와 2B입니다. 그쵸? 근데 얘가 3이어야 되잖아. B가 2분의 3. A 더하기 B 여전히 플러스죠. 땡. A가 마이너스 2면 Q는 3과 B, R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B. 그럼 이 마이너스 2B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 내가 찾는 A 더하기 B의 최소는? 마이너스 2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렇게 집합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도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R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멘트에서 이미 다루었던 주제가 그냥 살짝 표현만 달라져도 나올 수 있다. 집합과 명제는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까지 말을 했죠. 379번. P라는 애가 범위를 쓰면 x가 a 플러스 1 이상, x가 1-a 이하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Q라는 거 그냥 집합으로 안 써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5 이상 이렇게 되고요. R이라는 건 B와 10 사이가 됩니다. 자,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 관계가. R인데. RQP. 즉 R 지금 B는 Q는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랑 5 이상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R이라는 애를 쓰면 10부터 B까지요. 근데 지금 Q는 R에 포함돼야 돼요. 다시 R은 Q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과 B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잠자코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럼 P는 Q를 이 하얀색을 포함하도록 하는 A 플러스 1 이상이라는 것과 1-a 이하라는 게 어디냐는 거야. 잠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1-a와 1+a잖아? 그치? 그러면 기준이 누구냐? 1이라는 거 인식해줘야 돼요. 이 P라는 건 1에서부터 a만큼 더한 거라 a만큼 뺀 거에서 양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a랑 1-a가 여기에 있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1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a는 여기 있어야 되고 1-a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야지 Q를 포함하잖아요. 하얀색을. 그치? 그럼 이렇게 수직선에 그었을 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거 사실 못하는 친구 되게 많습니다. 1+a와 1-a가 명확하게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다? 1에서 더하기 a하고 빼기 a 했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1+a가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알았죠? 1-a가 여기 있는 것도 말이 안 돼.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a라는 게 2와 5 사이고요. 1 마이너스 a라는 건 마이너스 4 이하죠. 즉 a가 3과 4 사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더불어 b는 어때요? 5 이상이죠. 이때 b-a의 최소라는 말은 b의 최소에서 A의 최 그렇죠. a의 최대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5 빼기 4는 1. 틀렸죠? 아, 고마워요. 이게 마이너스 2구나. 저 말고 1이 그럼 a가 마이너스 3. 그래도 4 이상은 상관없는데.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랑 잠깐만. 아, 이게 마이너스 2라고? 미안합니다. 그럼 그림이 아예 틀렸죠? 아예 틀렸죠. 1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야 되죠. 야, 2인 줄 알았는데 1이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에 1 마이너스 a가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숫자를 잘못 쓴 바람에 수직선상에서 아예 틀렸네.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a랑 1 플러스 a가 둘 다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죠? 아, 다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1 플러스 a가 5 이하다. 그럼 a는 4와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1 나와요. 그래도 1 나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A의 최대, B의 최소에서 A의 최대. 이게 4가 아니라 3 2인데 위에 거요. 위에 거? 아, 3이네. 아, 진짜. 그래서 2가 나와요. 네, 미안합니다. 그 넘기는 과정 중에 좀 잘못 넘겼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속 실수를 했네. 미안합니다. 385번. 382번은 여러분한테 남기고요. 385번은 간혹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3단 논법의 활용인데 이거가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거든. (383번을) 볼게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마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존재인데. 살짝 도덕 같은 문제. 맞아요. 이게 논리 추론 문제가 결국 그러니까 논리 추론 관계가 수학 말고 등장하는 때가 그 도덕과 생윤, 윤사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논리 추론 결국 관련된 게 철학 쪽이랑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철학과 관련된 건 윤사 계열이라서 그러니까 문과 과목 중에 윤리와 사상이라고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뭐 철학가들 외우고 뭐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뭔 얘기했는지 그런 거 배워요. 뭐 노자, 장자, 순자 이런 거 하겠죠. 동양은 이쪽 하고 뭐 서양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그렇죠? 내가 문과 과목 그렇게 막 많이 듣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건 재밌었는데. 그렇지 않니? 자, 수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 서울 안 살아 라고 말을 했고요. 송이는 뭐래요? 뭐야? 나 서울 살아 라고 했고 송이는 뭐라 했어요? 나 서울 안 살아 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는 나 광주 안 살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셋 중에 한 놈만 찐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도시가 다 다르대. 수지, 송이, 민주. 자, 첫 번째. 수지가 진실이라고 합시다.
그럼 수지는 서울. 서울에 살죠. 그러면 송이는 서울에 안 산다 했잖아. 그럼 부산 아니면 광주인데 민준이가 광주에 안 산대. 맞죠? 근데 이미 광주에 안 산다는 건 서울 아니면 부산 사는 건데 서울은 이미 수지가 차지했으니까 얘 부산. 그럼 얘 뭐야? 광주. 광주죠.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송이는 서울 살아야만 해요. 왜냐면 거짓이라 했거든. 이거 잠깐만 미안해요. 말을 좀 잘못했네. 수지가 참이라면 송이랑 민주는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서울 살고 얘는 광주 삽니다. 그러면 서울이 겹치죠. 그래서 수지는 거짓말쟁이. 송이가 맞는 말이래. 송이가 맞는 말이라면 그 민주는 거짓말쟁이에요. 맞죠? 민준이 거짓말쟁이니까 여기 광주 살겠죠? 그리고 수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죠? 수지는 거짓말쟁이니까 서울에 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광주랑 서울 제꼈으니까 부산이겠죠? 근데 문제는 송이는 서울에 안 살아요. 광주 또는 부산이 나와야 되죠. 광부. 그래서 네, 안 됩니다. 송이도 거짓말쟁이. 그럼 마지막 민준이가 찐이겠죠. 그쵸? 민준이가 찐이라는 말은 다른 애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얘는 서울에 안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서울에 살고 있는 거고요. 서울에 안 사는 거죠. 근데 민준이는 광주에 안 살아. 민준이가 광주에 안 산다는 건 서울 아니면 부산인데 이미 서울은 송이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산 살고요. 얘가 광주 삽니다. 그래서 답은 서울의 송이, 부산의 민준이, 광주의 수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주제죠. 짜잔.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랬어요? 절대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항상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식에 항등식이 있다면 부등식에는 절대 부등식이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사례를 몇 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뭐예요?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거 성립하고요.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0 이상이고요.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하고요. 네 번째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 이상이고요. 다섯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상이고요. 이렇게 1, 2, 3, 4, 5번은 외워달라. 당연히 완전 제곱식 기억해줘야 돼요.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얘가 나왔는데 이거를 반응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C요? 아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맞아, 이게 떴는데 이거를 반응을 못했어. 이게 뭐예요? 이랬어. 슬프죠? 안 돼요. 완전 제곱식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당연한 완전 제곱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완전 제곱식 꼴은 아닌데 등장하는 애들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이런 애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얘네들은 자주 등장하니까 라는 거죠. 특별히 얘한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누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그냥 산술기하평균 이렇게 한 번에 말하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진짜로 항상 0 이상이야? 네. 어떻게 알아? 증명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명을 이용하는 아이디어, 증명에 사용되는 성질,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a제곱은 0 이상입니다. 잠깐만. a가 b보다 이상이라는 거는 a 빼기 b가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비교를 하고 싶으면 빼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a제곱은 0 이상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0 이상이죠. 맞아요. 만약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a와 b가 0이다 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값은 당연히 0 이상인데 이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는 애는 절대값 ab와 똑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동일하다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만약 a와 b가 다음과 같이 0보다 큰 상태로 크기 비교가 된다면 그 말은 a제곱과 b제곱 간에도 루트 a와 루트 b 관계에서도 다 성립한다까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설명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요? 414번 보겠습니다. a제곱분의 b 더하기 b분의 a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 그냥 a제곱 b제곱분의 이게 3 이상이다? 잠시만. 아니죠. 진짜.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2 이상이죠. 3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땡.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 책 순서 그지가 않네. 그러니까 여기 벌써 등장만 좀 그런데.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사용하며,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뭐가 제시돼요? 곱이 제시되거나 어떤 형태? 그렇죠. 약분 가능한 형태가 제시되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합의 최대를 구하는 그런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곱의 최대를 구하라면 뭐 해요? 합을 알려줬을 때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합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준 거죠. 특히 약분되는 형태죠. 니은 1 더하기 2분의 a라는 애가 루트 1 더하기 a보다 큰지 물어본 거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 제곱하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a제곱이죠. 맞죠?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맞죠? 근데 이게 1 더하기 a보다 이상이에요. 당연하지. 1 더하기 a 똑같이 있고 4분의 a제곱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으니까 얘도 맞다라는 거죠. 말했죠. 0보다 큰 것끼리 비교할 때는 제곱끼리 비교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럼 디귿도 뭐 하면 좋겠어요? 제곱이요. 그쵸. 제곱하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게 2분의 루트 2분의 a 더하기 b랑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치? 비교하고 싶으니까 뭘 비교해요? 제곱합니다. 얘도 제곱해요. 얘네 둘 어떻게 비교해? 그쵸?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뺍니다.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 마이너스 2루트 ab 더하기 b. 근데 이거 어때요? 얘는 4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0 이상이 되죠. 뺀 게 0 이상이다? 아하! 얘가 더 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디귿도 맞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0보다 큰 거에서 이 성질들은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저 이걸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기억, 니은, 디귿에 하필 저게 있었어.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있었죠. 이게 뭐였더라? 잠깐만.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성립하는지 물어봤는데 잘 몰라겠습니다. 그래서 찍었대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증명하는 문제 하나 더 있는데 해보시고요. 산술기압 평균 이용하는 문제 4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질은 줘도 되겠죠?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합이 제시되거나 곱이 제시됐을 때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이게 아닌데? 바뀌어가는 중인데요. 아, 그래? 네. 까마귀인가? 한 시간 정도 지나도 그럴 수 있지. 자, 425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자, 뭐라고 했냐면 합의 최소를 구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곱이 제시돼야 되는데 뭐가 제시됐어? 합의 최소를 구할 거면 곱을 알려주거나 약분 가능해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다 맞아? 안 맞지.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산술기압 평균이 아니거나 형태를 바꾸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서? 그쵸. 우리가 이 둘을 곱합니다. 얘랑 얘를 곱해요. 자, 근데 곱하면은 이거는 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4잖아. 4분의 1을 같이 곱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4를 곱한 거야. 맞아요? 여기에다가 4분의 4 곱한다고 뭐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근데 이 4가 뭐가 돼?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버려? 1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제곱이라고 뭐가 등장해?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합을 제시하고 합의 최소 구하라는 게 이상하다고.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뭐다? 둘을 곱하겠다라는 거죠. 4분의 4를 곱했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압 쓸 수 있죠. 나머지는 다 건들지 말고 얘만 2 루트 x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곱하기 y제곱분의 x제곱 이라고 하면 착착착착 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 이렇게 돼요. 질문 있어요? 간단하죠? (431번) ABC가 0보다 클 때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야? 2루트 AB 쓰면 되죠. 얼마예요? 6. 이게 최소값이다. 나 A 더하기 4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거의 최소래요. 뭐 해주면 좋겠어요? 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No, 그딴 건 몰라. 뭐 해줘야 돼? 오케이, 전개를 하자. 전개를 하면 1-4 더하기죠. 미안해요. 1 더하기 4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A라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했네. 그럼 뭐야? 5 더하기 2 루트 A분의 4B 곱하기 B분의 A가 돼서 착착착착 하면은 9가 되겠다. 이걸 Q라고 썼죠. 마지막 다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C 더하기 A C분의 A 더하기 B 이건 어떻게 해요?
전개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B분의 A,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짝을 지어줄 수 있고요. 맞죠? 싹 다 서로 뭔 일이 벌어져? 약분 가능한 형태들만 나오죠. 그래서 이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이 루트 A분의 C 곱하기 C분의 A, 이 루트 B분의 C 곱하기 C분의 B가 돼서 얼마? 6 이상이다. 이때 사실 좀 주의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되는지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 이 등호가 될 때, 즉 합의 최소가 될 때, 곱의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예요? 맞아요. 이 둘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고 B분의 C랑 C분의 B가 같고 A분의 C랑 C분의 A가 같은 순간이 존재해? 네, A랑 B랑 C랑 같으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완성되죠. 그래서 가능하더라. 더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21. 맥락이 다 똑같죠? 맞아요. 저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형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풀지? 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 까지 말을 해보죠. 438번. 또 마찬가지겠죠? 결국 다 나갔네. 꾸역승. 꾸역꾸역 성공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애가 허근에 가진다. 이 멘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겁니다. 1-a가 0보다 작다는 거라서 a가 1보다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a-1 더하기 a-1분의 4의 최소. 이건 너무 깔끔하지 않니? 2루트 a-1 곱하기 a-1분의 4. 약분 가능한 형태라서 4가 최소값. 너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게 토플은 그렇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럼 무시하지 않는 문제를 봐야겠죠. 441번. (440번이)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럼 풀어보시고요.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양이 별로 없어요. 셀에서는 좀 많은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설명을 해주고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몇 개 자료 더 줄 테니까 그거 정도만 준비하면 되긴 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441번 보도록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라는 애랑 y는 a분의 1 x라는 애가 있습니다. 꼭지점과 교점이 있죠. a, b의 중점을 c라고 했을 때 중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뭔 말일까 이거? A, B의 중점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별거 아닙니다. C의 Y, X좌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길이 그냥 X좌표잖아.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못 받아들였다? 니네가 어지간히 그래프를 안 그려왔으니까 그런 거다. 알았죠? 이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럼 C의 X좌표 어떻게 구해? A랑 B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죠? A의 X좌표 어떻게 구해? 교점
그치, 교점이네. A는 교점이야. 그쵸? 교점 어떻게 구해요? 갖다라고 놓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 그래서 뭐 풀어주면 x에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는 0. 그래서 a라는 애는 뭐 다른 건 사실 관심 없고요. 2a 플러스 a분의 1, 네 관심 없습니다. 난 어차피 뭐만 필요하니까 x좌표만 필요하니까. b는 꼭지점이죠. a, 네 관심 없고요. 자, 그래 둘에서 c의 좌표는 c의 x좌표는 얼마다? 2분의 3a 더하기 a분의 1이죠. 맞아요.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입니다.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멘트예요. 이거의 최소 어떻게 구해? 산술, 기하, 평균 2루트 2분의 3a 곱하기 2a분의 1 착착 하면은 루트 3만 남죠. 그래서 루트 3이 최소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학교 시험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아니면 440번 아니면 439번 이런 활용 문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표현하고 났더니 이런 꼴이 섞여 있거나 표현하고 났더니 아까 했던 것처럼 막 식을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 거야. 근데 그러더라도 어차피 맥락은 바뀌지 않아요. 일단 좌표 이런 활용 문제 나오면 길이를 표현하든 좌표를 표현하든 일단 쓰고 고민하세요. 그냥 문제 읽는다고 뭐 나오지 않아. 일단 문자든 뭐든 써가면서 고민하는 거야. 알았지? 활용 문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444번 보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하고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죠.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숙제 다 해오면 이제 마플,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많죠. 그 학교들은 말했듯이 원방, 도형의 이동에 해당하는 그 마플 가져오기 바라고요. 지우는 뽑아줄 테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뭐 그쪽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플은 좀 재미없나? 저번 방학 때 했으니까 마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좀 하죠. 뭐 송영구 같은 경우는 도형의 이동만 하면 되긴 하겠죠. 맞아요. 444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곱으로 ax 더하기 by의 제곱에 대한 범위를 알아내서 실제로 이 1차식의 최대 또는 최소를 둘 다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코시 슈바르츠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산술기하보다. 근데 항상 말했듯이 이 동네에서 그 정도 난이도는 잘 내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뭐 잠깐 떠올랐던 건데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이거 어떻게 좀 더 간단히 푸는 방법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나도 이제 전에 주워 들었던 거라서 봤던 거긴 한데 산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극단적으로 빨리 푸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아, 네, 이건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산술기하 쓰면 되죠. 근데 이거 코시 슈바르츠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요. 코시 슈바르츠인데 루트가 왜 있는 거야? 산술기하 써도 돼요. 산술기하 써도 되는데 봐봐. 얘랑 얘를 기준으로 얘가 a제곱이고 얘가 b제곱이고 얘가 x제곱이고 얘가 y제곱이라면 얘네 둘에다가 루트 붙인 얘가 ax고 이 둘에다가 루트 붙인 이게 by입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네, 끝나요. 4. 한 줄만에 풀립니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좀 극단적으로 빨라지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코시-슈바르츠가 산술기하랑 동시에 쓸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익혀두면 좀 편하죠. 원래 원본 문제가 원래 질문했던 건 이걸 좀 더 지저분하게 바꿔놓은 문제긴 해. 그래서 뭔가 약분이 안 되게끔 요상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근데 코시-슈바르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약분돼서 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자, 뭐 이제 444번 보면서 10시네? 빨리 해요. 아니야, 이거 누나가 다 할 수 있겠지.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것처럼 누가 a제곱인지 누가 y제곱인지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x, b 곱하기 y인지를 잘 확인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써보는 거 좀 괜찮아요. 누가 누굴 의미하는지 써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숙제는 절대부등식까지 해오기 바랍니다. 잘 가고요. 뭐 우진이랑 이제 오늘 안 온 승서는 그 함수 파트 다음 시간에 나갈 거니까 마플 여전히 가져오고요. 맞죠? 여기 나갈 거야 아마. 적으면 합성함수. 근데 이번에 쉬는 날이 또 하루 늘어서 맞지? 근데 좋겠다 쉬는 날 늘어서. 쉬는 날이 언제죠? 그럼 국군의 날 10월 1일. 그날 쉰다고요? 응.